오늘 이 시간에는요, 한국의 아주 치열한 대학 입시 판도에 나타난 좀 새로운 흐름, 그 변화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고등학교 내신 4.0등급으로 과연 의대에 갈 수 있을까? 사실 이 질문 요즘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인데요. 바로 이 질문 안에 오늘 우리가 얘기할 현상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. 예전에는 고등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면 보통 실패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. 전략적 고교 이탈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. 이게 뭐냐면요. 단순히 공부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정반대죠. 지금의 고등학교 시스템을 벗어나서 검정고시라는 다른 길을 통해 최상위권 대학에 가는 더 효율적이고 유리한 방법을 찾는 아주 계산된 선택이라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입시라는 게임의 룰을 바꾸려는 시도인 거죠. 생각해보세요.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한번 딱 정해지면 마치 남은 미래 전체가 결정된 것 같은 그런 느낌? 학생들이 바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나름의 응답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과거의 내신 성적에 내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. 차라리 수능 같은 미래의 시험에 모든 걸 걸겠다.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. 아니, 그럼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? 왜 하필 바로 지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하는 걸까요? 그 이유가 있겠죠?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랍습니다.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10대 검정고시 지원자 수가 2022년에 17,000명 정도였는데 불과 3년 만에 22,000명을 훌쩍 넘겼어요. 무려 32.3%가 증가한 겁니다. 이건 그냥 몇몇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만 명의 학생들이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이런 현상이 그냥 갑자기 생긴 건 절대 아닙니다. 한번 망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내신 제도의 문제점, 그리고 주요 대학들이 정시 비중을 40%까지 확대한 것, 여기에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이슈까지 맞물렸죠. 또 곧 바뀔 2028년 대입 개편안에 대한 불안감도 한몫했고요.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낸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더 명확해집니다. 이게 바로 내신 회복 불가능성의 덫이라고 불리는 건데요. 만약에 1학년 때 내신이 4등급이었던 학생이 있다고 쳐요. 이 학생이 남은 2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서 모든 과목에서 1등급, 만점을 받았다고 해도 최종 평균 내신은 2.3등급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. 이걸로는 사실상 최상위권 대학은 어렵거든요. 하지만 학교를 나와 검정고시 만점을 받으면 비교 내신을 통해 1, 2등급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리는 거죠.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. 그렇다면 학교를 떠난 학생들은 어떻게 자신의 프로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?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무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. 새로운 싸움을 위한 새로운 도구들이죠.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무기가 바로 이 비교 내신이라는 제도입니다. 이게 뭐냐면 일반 고등학교 성적표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들이 마련한 특별한 평가 방식이에요. 검정고시 성적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보는 시험 점수를 가지고 내신 성적으로 바뀌어주는 거죠. 근데 이 비교 내신에도 종류가 있어요. A타입은 그냥 검정고시 점수를 공식에 넣어 등급으로 바꿔주는 건데 이건 만점 아니면 불리해요.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B타입, 논술 성적 연동 방식입니다. 대부분의 최상위권 대학들이 이 방식을 쓰는데요. 이건 검정고시 성적은 그냥 통과 여부만 보고 실제 내신 점수는 그 대학 논술 시험을 얼마나 잘 보느냐로 결정돼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맞습니다. 과거의 내신 리스크가 그냥 싹 사라지는 겁니다. 제로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 비교 내신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가장 경쟁이 치열한 대학들을 뚫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공략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표가 바로 그 공략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연세대, 고려대, 성균관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들이 전부 논술 전형에서 내신을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아예 논술 성적 100%로 학생을 뽑습니다. 불리했던 내신이라는 변수를 아예 지워버리고 오직 논술과 수능 실력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거죠. 이게 바로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최종적인 필승 전략은 이렇게 투 트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메인 트랙은 학교 다니는 시간을 아껴서 수능 공부에 올인하는 거예요. 압도적인 수능 점수로 정시를 누리는 거죠.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백업 트랙으로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겁니다. 이게 아주 강력한 보험이 되거나
혹은 더 높은 대학을 노려볼 수 있는 상향 지원 카드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완벽한 전략처럼 보이는데요. 과연 그럴까요? 이 길이 정말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일까요? 아니면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일까요? 물론 성공이 그냥 주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이 길을 선택했다면 검정고시는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하고요. 수능에서도 전국 최상위권 학생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점수를 받아야만 합니다. 엄청난 자기관리 능력과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이죠. 결국 한 입시 분석 보고서의 말처럼 대학 입시는 정보력과 전략,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치열한 노력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략적 이탈이라는 선택이 학생을 그냥 주어진 시스템에 순응하는 참여자에서 자신의 입시를 직접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전략가로 바꿔놓는다는 점입니다. 이런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새로운 길이 과연 개인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더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공교육 시스템에는 어떤 의미를 던지는 걸까요? 위기일까요?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일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